자, 마지막 주제, 역함수의 정적분. 목표는 A에서 B까지 역함수의 정적분을 계산을 하자. 이게 목표가 되는데, 이거를 기하적인 방법으로 일단 먼저 증명을 하고 대수적인 증명을 쓸 건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둘 다 중요한데, 요쪽이 조금 더 중요해. 그래서 먼저 기하적인 증명을 제가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서 일단 원래 함수가 그냥 아주 이상적으로 존재한다고 치자. 아주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y는 fx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쯤에 a가 있고 여기쯤에 이제 b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일단 이 그림에서 내가 역함수를 등장시키는 방법은 이 축을 내가 이걸 x축으로 바꾸고 y축으로 바꾸고 나면 이제 얘가 이제 y는 f의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고 나면 지금 계산하는 게 결국은 이 부분의 넓이란 말이야. 근데 일단 여기가 f의 역함수 a가 된다라는 건 타당하고 여기가 이제 f의 역함수 b가 된다라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국은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걸 빼고 이 정적분 값까지 빼면 이 부분이 남겠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f의 역함수라는 것은 큰 사각형 BF의 역함수 B, AF의 역함수 A. 여기에서 이제 다시 F의 역함수 A에서 F의 역함수 B, fxdx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일단 역함수의 공식이고 지금 내가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지금 증명을 해드렸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증가, F가 지금 증가하면 그림에 X축 위쪽에 이제 그려져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증명을 한 거야. 근데 F가 어떤 모양으로 있건 상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얘가 된다라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모양이 아니면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수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F의 상태에 상관없이. 역함수 존재하기만 하면 돼. 물론 이제 미분이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대수적인 증명은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인데 역함수를 치환한다. 그러니까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환적분도 쓰고 부분적분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8문제를 미적분을 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치환적분만 내고 부분적분만 낼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 같이 물어보는 방법은 역함수의 정적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논리를 쓰냐면 f의 역함수를 치환할게 t라고. 근데 여기서 바로 이제 미분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x가 ft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하면 dx는 f'(t) dt라고 바뀌겠지. 그래서 이제 결국 a에서 이 정적분의 식은 얘는 x가 a면 f의 역함수 a로 바뀌겠지. t는 여기는 f의 역함수 b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의 역함수가 t로 바뀌었고 dx가 f'(t) dt가 됐다. 그래서 일단 잠깐 멈춰서 이 정적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tf't의 정적분, 이거 자체가 역함수의 정적분과 일치한다는 거야. tf't. 그러니까 얘를 보고 역함수를 정적분하고 있네.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은 당연히 부분적분을 쓰시면 되고, 그럼 적분하면 당연히 f't를 얘를 적분하는 거겠지. 그래서 tft f 역함수 b f 역함수 a 마이너스 인테그랄 f 역함수 a f 역함수 b ft dt. 그러면 증명이 끝난 거 알 수 있지. 이제 내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중간에 이제 f의 f 역함수 b가 나오는데 그게 b가 될 거 아니야,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bf 역함수 b 빼기 af 역함수 a 마이너스 인테그랄 f 역함수 a f 역함수 b ft dt로서 아까 전에 얻은 공식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f한테 어떤 조건도 준 게 없잖아. 그러니까 f 자체한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 말고는 준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함수의 정적분의 결과는 아까 위에서 기하적으로 증명한 거랑 항상 똑같은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역함수 정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잘못 이해하면 역함수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역함 일부분일 뿐인 거고 핵심 아이디어는 그냥 역함수가 포함된 정적분이거든. 그러니까 역함수를 치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역함수를 치환할 수 있다. 언제나. 그러고 나면 이제 부분적분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은 외우고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냥 지금처럼 증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 자, 1번 보시면 24학년도 수능 25번. 그러니까 25번밖에 안 되는 3점짜리 문제인데 요 정도면 이제 한 3등급까지는 변별이 되거든. 그래서 뭐 읽어봐. 그러니까 G는 F 역함수고 뭐 G'X는 연속함수다. 이거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게. 1번 방법은 역함수를 치환을 하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G의 적분인데 F가 역함수니까 역함수를 T라고 치환을 하자.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서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X는 GT로 바꿔서 여기서 DX는 G'T DT로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고 나면 이제 구간은 1 나오면 X에다가 1 나오면 여기 F1인데 F1이 8이니까 8에서 FA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겠지. G'T에 F는 T야, 그치? T분의 1에 DX는 G'T DT가 되면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T분의 1을 적분하는 걸로 바뀌니까 그냥 ln 절대값 T가 되겠지. 근데 어차피 양의 실수에서 정의가 된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ln T FA 대입 8 대입 그러면 ln 8분의 FA가 되는 거죠. 그다음 우변은 얼마가 되냐면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ln a제곱 a 플러스 1 나누기 2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얘인 거니까 2 대입하면 끝이지. F2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8분의 F2가 2분의 4 곱하기 3인가? 그치? 그래서 F2는 48이 되겠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방법은 지금 뭐 한 거냐면 역함수를 치환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항상 역함수가 등장을 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워딩이 나오면 이 등식을 쓰셔야 돼요. 이것 또는 f의 gx가 x다 이걸 쓰시면 되는데 얘를 쓰는 게 좋지. 왜냐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g'x 이거니까. 그래서 요 식을 미분을 하면 g'의 fx에 f'x 얘가 이제 1이 되니까 요만큼을 바꿔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치환 조건 없이 1에서 a까지 G'fx 얘가 이제 f'x분의 1이니까 이게 fx분의 f'x가 되면서 그냥 ln fx가 되는 거지.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양의 실수에서 정의가 돼 있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똑같이 ln 8분의 fa라는 결과를 얻겠죠. 이후 풀이는 동일하고. 그럼 어떤 방법이 더 범용성이 있는 풀이냐? 당연히 1번이야. 역함수를 치환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2번 문제 보시면 일단 뭐 극한이 주어져 있는데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은 리미트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ex분의 a의 2의 ex 플러스 b의 2의 x 플러스 c가 되고 c 플러스 6이 되고 여기서 잠깐 이제 요거를 치환을 해서 보면 되겠지. 그럼 t가 0으로 가는 걸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at 제곱 더하기 bt 플러스 c 플러스 6인데 0분의 0꼴이 수렴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거 b가 1일 수밖에 없고 c가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겠다.
다음에 f ln이가 0이니까 ln이 넣으시면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ln을 넣으시면 ln이 였다가 넣는 거야. 그러면 2ln2라서 ln4가 되니까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이다. 근데 이제 b하고 c를 찾아놨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a는 1이다.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fx는 ex에 플러스 ex에 마이너스 6인데 당연히 증가하겠지?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증가 아니면 감소인데 미분 해봐도 미분 잠깐 머릿속으로만 해봐도 어차피 2밖에 없으니까 증가하는데 역함수의 적분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대수적으로 갈까 아니면 기하적으로 갈까 이걸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f가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기하적인 판단이 좀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f가 대략 이런 모양이겠지. ln2에서 0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ln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얘가 y는 gx라고 봐도 된단 말이야. gx 겸 fx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지금 0부터 14까지 적분을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얼마인지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14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2의 2x 더하기 2x 마이너스 20이 0인 거고 5, 4, 20 저기 가이기면 되니까 5, 4 그치? 마이너스 따라서 2의 x가 4가 될 때니까 ln4가 되겠다.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를 계산하라는 말과 같으니까 요 넓이에서 요것만 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4ln4에서 인테그랄 ln2에서 ln4 그 다음에 f가 2의 2x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6dx가 되니까 요거 일단 2 앞으로 튀어나가면 28ln2 마이너스 적분하면 2분의 1 2의 x 2x 일단 요거는 따로 계산을 하고 뒤에는 어차피 이게 구간의 간격이 ln4 빼기 ln2니까 ln4에서 ln1을 빼면 ln2가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6ln2 이렇게 되겠네. 그럼 ln2끼리 합치면 34ln2 ln2지 마이너스 2분의 1에 ln4 집어넣으면 사실 ln16이지 ln16에서 ln4를 빼는 거니까 ln4가 되니까 4가 되는 거고 더하기 4, 2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계산을 머저리같이 좀 틀리는 느낌이라 적분을 할 줄 모르나 내가? 2ln4 그치 내가 적분을 할 줄 모르는 거지. 미안해. 그러니까 2분의 1에 ln 16이니까 2분의 8 그러니까 4 더하기 ln4 집어넣으면 4 빼기 2 집어넣으면 ln4가 2, 1 더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34ln이 8이고 3이니까 8이지 8. 아우 진짜 계산 더럽게 못하네. 12 빼기 3 9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음 방금 계산 틀린 것 같아. 미안해 니네가 다시 해봐. 자 아무튼 자 다음 문제는 적분 퍼즐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주액사 일단 이렇대. 주액사 이런데 걔가 이제 역함수를 갖는데 역함수를 가져. 근데 이제 그 역함수를 적분한 것이 뭐 요런가 봐. 구하라는 게 이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좀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0과 1이잖아. 근데 얘는 하필 0과 2야. 그러면 그리고 또 지금 나와 있는 함수들은 다 파이잖아.
그치? 그 다 EX들이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적분 퍼즐이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냐면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지. 왜냐면 건드려야 될 게 이쪽은 얘도 건드리고 얘도 건드려야 되는데 이쪽은 얘만 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나는 뭘 할 거냐면 0에서 1로 바꿀 수 있지. 내가 뭐 하면 되냐면 절반 축소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x 대신에 2x를 집어 넣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어진 정적분을 내가 2배만큼 축소를 시켜. 그럼 다시 곱하기 2가 돼야 되는 거고 f2x가 들어가면 되고 코사인에 x 대신에 2x를 집어 넣으니까 파이 x dx 이렇게 바뀌는 거지. 물론 치환적분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부분적분을 하자. 왜냐면은 이거 적분하고 싶게 생겼고 이게 미분이 편하고 이게 이제 적분이 편한 거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에 f 프라임 ex에 sin 파이 x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2배에 부분적분을 하는 거야. 코사인 파이를 적분할 거니까 파이분의 1에 f의 2x에 sin 파이 x 1대입 0대입인데 사인 때문에 이건 어차피 날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f 프라임 2x에 사인에 파이 x인데 파이분의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식을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결국 파이분의 4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2x 사인 파이 x dx. 내가 찾고 싶은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결국은 날 뭘 구하면 되냐면 역함수의 정적분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를 이제 적분하면 되니까 원래 함수를 등장을 시켜야 돼. 근데 나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근데 어차피 g가 증가할 거거든. 그래서 증가함수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뭐 그거 판단은 귀찮잖아.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g의 역함수 dx를 계산을 할 때 이 친구를 치환하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g의 역함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x는 gt가 되겠지. 이렇게 되고 내가 gx의 식을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잠깐 생각을 해보면 값을 다 계산할 수 있거든. 왜냐면은 지금 g라는 함수가 이렇게 가는 함수인데 얘가 f'의 2x의 sin 파이 x에 더하기 x야.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다가 내가 0을 대입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0 되고 1 되는 값이 필요하거든. 근데 어차피 g는 1대 대응이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값이 얼마겠어? 0이지. 1 되는 값 얼마겠어? 1이지. 1 넣으면 1 되잖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전히 구간이 0부터 1까지고 t 요거 미분하면 dx는 g 프라임 t dt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부분적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tgt 1대입 0대입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t dt 다 했지. 자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것도 G1은 몇이었어? G1은 1이었으니까 1 G0은 뒤에 건 어차피 0이고 그럼 이게 1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T가 F'의 ET의 sin 파이 T가 되잖아. 이거 더하기 T dt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끝났네. 그치?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요만큼을 내가 그냥 요만큼이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이걸 뭐 K라고 두면 이 결과가 이제 2K 플러스 일단 4분의 1이 되고 요 안에도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있네. 그치? 그러니까 1 빼기 K에 요거는 어차피 적분하면 2분의 1이지 빼기 2분의 1 이게 이제 2K 플러스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3K가 여기 2분의 1이고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1이니까 따라서 K는 12분의 1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파이분의 4에 곱하기 12분의 1이 답일 테니까 마이너스 3파이분의 1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적분 퍼즐을 풀어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좀 쉬어. 자,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대요. 그런가 봐. 이거는 무조건 사용하는 조건. 1,1을 지나 그리고 정적분의 값을 알려줬어. 계산 도구겠지. 역함수의 정적분 얘기가 나왔는데 확대 축소랑 뭔가 관련이 있네. 그치? 아까 제가 이 문제 푸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야? gx의 정적분이야. x f 프라임 x의 정적분은 gx의 정적분. 그러니까 f의 역함수의 정적분인 거야. 그걸 알면 굉장히 문제가 편해지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게 지금 무슨 식이냐면 항등식이잖아. 당연히 수치 대입부터 하는 거지 일단. 수치 대입을 하면 1부터 넣겠지. 그럼 G2가 EF1이니까 2야. 그러면 F2도 2지. 2 넣으면 G4가 EF4야. 그럼 F4도 4지. G8도 8이지. 그러니까 F8도 8인 거지.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거냐면 이건 증가하는 함수니까 기하적인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y는 x가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1,1을 지나고 2,1을 지나고 4,4를 지나고 8,8을 지나는 어떤 f가 있어. 근데 증가를 해야 되는 거지. 뭐 대략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f가 생겼다 치는 거지. 그럼 g는 뭐 이게 이렇게 위로 볼록한지 뭐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고요. 뭐 그것까지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g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가고 있겠지. 이게 g야.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이 그림에 도움을 받긴 할 거야. 근데 이게 어차피 그냥 gx의 정적분인 거라고. 물론 구간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차피 둘 다 1,1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1에서 8 gx dx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일단 구간별로 1부터 2까지 gdx,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gdx, 그 다음에 4부터 8까지 gdx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자, 그러면 몇 개 정적분을 계산하면 되냐면 하나, 둘, 세 개 계산하면 돼. 일단 1번부터 할게. 1부터 2까지 gdx인데 그냥 이걸 다시 치환하셔 계산하셔도 되겠지만 기하적인 관점으로 가면 훨씬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여기 1이 있고 2가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f의 정적분이 4분의 5잖아.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 자체가 지금 몇이냐면 2분의 3이지. 그지? 그러니까 2분의 3인데 4분의 5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 4분의 6이잖아. 그럼 이거하고 4분의 5를 비교하면 f는 좀 더 밑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f란 말이야. 그러면 g는 이렇게 가고 있겠지. 그치? 이렇게 사실 이제 올라가는 거.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럼 g의 1부터 2까지 정적분이니까 여기에 계산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 여기 2고 여기 1이고. 그러면 그냥 기하적인 관점에서 4 빼기 1에다가 1부터 2까지 f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3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 dx인 거야. 요렇게 이제 일단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2에서 4까지. 근데 얘는 내가 무슨 논리를 쓸 거냐면 g의 ex를 사용을 하려잖아. 까발리에리를 쓰는 거지. x 대신에 ex를 넣어서 축소를 시켜. 그럼 정적분 2배가 돼야 되고 축소시켰으니까 1에서 2까지 g의 ex dx가 된다고. 근데 얘는 다시 g의 ex가 efx니까 4의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 dx가 되겠네. 근데 이거 알고 있잖아. 그치? 이게 4분의 5인 거를. 그럼 이건 일단 5네. 계산이 돼버렸어. 그치? 다음에 세 번째로 4에서 8까지 gx dx도 마찬가지로 축소를 시켜서 계산하면 한 번에 하면 이게 이제 2에서 4까지 fx dx가 되겠지.
이번에는. 근데 이제 나는 또 누구의 도움을 다시 받으면 되냐면 2부터 4까지 G의 정적분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2에서 4까지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번에는 이런 모양이겠지. y는 x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2고 4야. 그럼 아까 전에 f가 2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f가 이렇게 생긴 거지. 이게 f일 거고 g가 이렇게 가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f의 정적분이 필요하니까 요렇게 사각형, 전체 사각형이 여기에 4고 여기 2일 거니까 f의 정적분이 필요하니까 f가 지금 여기에 정적분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주면 되냐면 16에서 4를 빼. 그러니까 여기는 4에 16에서 4를 빼신 다음에 뭘 빼면 되냐면 이걸 빼면 되지. 이번에는 2에서 4까지 GDX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4에 이게 12 빼기 5잖아. 그럼 7이지. 28이겠네. 그럼 다 했죠. 그럼 요거는 이제 3 빼기 4분의 5였고 인정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종합 계산을 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8이니까 28에다가 8 더하면 36, 그지? 빼기 4분의 5 4분의 144니까 139 답은 143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이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5번 정말 쉬운 문제인데, 자 일단 뭐 어떤 f가 있는데 뭐 정정함이 나와 있네. 변수는 지금 s가 변수야. s가 변수인 거니까 t는 그냥 상수치고. 그러니까 일단 나는 뭐 해야 되냐면, 근데 얘가 알파의 최대값을 갔는데, 근데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f 프라임 알파가 0이라는 거지. 극대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때 알파를 gt라고 하지. 그러면 라지 f를 미분하면 t-fx일 거니까 따라서 됐네. t-f 알파가 0인 거고 f 알파가 t야. 그런데 알파가 gt잖아. 그럼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정적분도 f1에서 f5 1 더하기 2gt 분의 gt dt가 되는데, 역함수를 치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gt를 알파라고 치환을 하면 내가 다시 이제 f 알파가 t가 되는 거고, 여기서 미분해서 f 프라임 알파 d 알파가 dt가 되겠다. 구간은 너무 쉽게 바뀌지. 구간 자체는 1에서 5로 바뀌는 거지. 그럼 1 플러스 2 알파분의 알파 dt가 f 프라임 알파 d 알파인데, 여기서 봐봐. f 프라임 알파가 2 알파 더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 알파 더하기 1의 dt가 이게 맞지 dt d 알파가 되겠지. 이거를 내가 잘못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됐지. 그러니까 dt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럼 이렇게 없어지면서 알파 적분하면 되니까 결국 2분의 1 알파 제곱 5 대입 1 대입. 그럼 2분의 24 12 이렇게 되겠다. 자, 6번. 자, 문제 좀 읽어보자. 그림 신경 쓰지 말고. 자, 이렇게 생긴 어떤 합성함수가 있어. 근데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도구가 좋죠. 대입해서 계산하면 a가 16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가 나와. 이거는 뭐 계산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뭐 무슨 말인지 뭐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러한 t에 대해서 이거하고 y는 t가 만나는 점 중에 x좌표의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크기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xn이라고 하지. 그럼 여기서 당연히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t를 그어.
그럼 이게 x1인 거야. x2인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얘네들은 역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내가 이 좌표를 xn이라고 하면 xnt라고 쓸게.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 자체를.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xnt는 일단 t는 fx의 역함수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역함수 적분인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문제는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fx라는 함수가 일단 16x 3승 마이너스 2x에 합성으로 sin x가 들어가서 이 정도는 직접 본인이 그려보는 게 오히려 문제가 훨씬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배운 거니까 이 sin x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겉함수로 16x 3승 마이너스 2x가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이 속함수의 극점하고 합성함수 겉함수의 극점이 전체 상황을 만들겠지. 근데 일단 겉함수를 내가 아는 함수야. 겉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x로 끌어내면은 8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루트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럼 비율관계 쓰면은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여기가 2루트 6분의 1이겠지.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인이 2루트 6분의 1하고 대응될 때랑 마이너스 2루트 6분의 1하고 대응이 될 때 여기서 일단 극소를 갖고 여기서 지금 극대를 갖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대응이 될 때마다 극소를 가질 거고 이렇게 대응이 될 때마다 극대를 갖겠다 해서 내가 그냥 양수 쪽만 좀 봐주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양수인 것만 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속함수를 양수 쪽에서 좀 적당히 한 주기만 그려놓으면 어차피 주기함수라서 모양이 반복이 될 거니까 여기 지금 2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0이고 2분의 파이에 대한 일단 겉함수는 대칭성이 있겠지. 2분의 3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성이 있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 먼저 2루트 6분의 1이 나타나고 일단 여기 2루트 2분의 1은 극점의 위치는 아니야. 근데 이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응이 되면 일단 0이 되는 거지 사인이. 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에 마이너스 2루트 6분의 1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잖아. 여기에 대응이 되는 지점에서 극소를 갖고 여기서 극대 갖고 극소 갖고 이렇게 여기서 다시 이제 뭘 갖겠어요. 여기서 이제 극대 갖고 여기서 극소 갖고 극대 갖고 그러면 결국은 fx가 이런 모양으로 생기겠지. fx 자체의 모양은 일단 0일 때는 0을 찍겠죠. 그러니까 0에서 일단 극소 이제 밑으로 이제 여기에 대응이 될 때 생각을 해보면 극소에 대응이 될 때 2루트 6분의 1일 때 여기 함수값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극소를 한번 갖고 다시 여기에 도달하면 0이니까 0 이렇게 찍는 거지. 이해되니? 여기 0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극대를 가질 때는 2파이까지 좀 위로 올라와야 돼. 2파이까지 좀 올라왔다가 다시 여기서 0이 되니까 다시 뚝 떨어지는데 이게 어차피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갈 거라고. 2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왔냐면 파이에서 어차피 다시 0이 되잖아. 왜냐면 사인 파이가 아니 미안해.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여기까지 아무튼 여기까지 왔지.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요 위치에서 극대를 한번 가질 거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지금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극대를 한번 갖고 이렇게 이제 극대를 한번 갖겠지. 요거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극소를 가질 때는 다시 뭐랑 똑같을 거냐면 요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칭 이렇게. 여기가 2파이, 여기 2분의 3파인 거고. 아시겠죠? 이게 fx 한 주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여기 나와져 있는 요 그림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값을 생각을 해보면 요 위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6분의 1을 대입을 해봤자 여기다 대입을 해봤자 요게 요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요게 무조건 1보다 작을 거거든. 계산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t가 1과 14 사이에 있다 그랬는데
여기가 일단 14겠지. 왜 그러냐면 2분의 파이를 니네가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여기가 지금 y는 14가 된다. 그러니까 t라는 선은 요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t가.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나는 c라는 걸 적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봐봐. cn을 계산을 해서 이걸 101개를 더해야 돼. 근데 어차피 이게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규칙성 발견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C1을 계산을 해보자 먼저. 그럼 얘가 일단 3루트 2에서 5루트 3까지 f 프라임에 여기 x1t라고 놓을게. tdt. 자,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면 이 x1t라는 건 결국 뭐냐면 당연히 역함수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정의가 돼 있냐면 3루트 2부터 5루트 3. 근데 저 값이 문제에서 맨 처음에 4분의 파일 때 3루트 2, 3분의 파일 때 5루트 3. 그러니까 저 조건을 괜히 준 게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잖아. 여기에 4분의 파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을 거냐면 3분의 파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t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t의 제한 범위가.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x1t라는 함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x1t라는 함수 자체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무슨 짓 할 거냐면 x1t를 x라고 치환을 하자. 그럼 역함수 정적분이니까 이러면 fx가 t가 된다. 그러니까 f'x dx가 dt가 된다로 바뀌면서 구간은 뭐에서 당연히 뭘로 바뀔 거냐면 4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로 바뀌겠지. 되죠? 그 다음에 t는 fx로 바뀌고 여기가 f'x로 바뀌고 곱하기 f'x dx로 바뀌면서 결국은 파이에서 4까지 파이 3까지 f의 정적분으로 바뀌는 거야. C1의 의미가. 그러니까 C1의 의미 자체가 지금 결국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적분이 이제 C1인 거지. 아,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일단 C2를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이번엔 두 번째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는 게 x2t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5루트 3에서 f 프라임 x2t분의 t dt가 될 텐데. 자, 이번엔 이걸 생각을 해보면 구간이 뭐에서 뭘로 바뀌겠어? 3루트 2에 대응이 되는 점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4분의 파이 대칭성 갈기면 4분의 3파이겠지. 3분의 파이의 대칭이 되는 여기를 생각해보면 여긴 3분의 2파이겠지. 그럼 똑같은 느낌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 넓이가 C2인 게 아니고 얘가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3파이 나누기 4, 2파이 나누기 3 하면서 똑같이 fx, dx로 바뀔 건데 지금 방향이 반대 방향이지. 역방향. 그러니까 이 값의 절대값은 요 앞에 넓이랑 똑같겠으나 이 C2는 음수가 될 거라서 C1하고 C2를 더한 거, C1, C2를 더한 게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게 핵심이야. 그럼 이렇게 더해 나가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다시 C3, C4가 나타날 거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이걸 101개 더하라는 말은 결국은 주기 요 안에서 어차피 C1 더하기 C2 두 개씩 묶으면 0일 테니까 다 날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하나가 남을 건데 결국 C1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C1을 계산하시면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국은 이 문제의 답은 C1을 계산을 하면 되고 파이분의 4에서 파이분의 3까지 fx 16 사인의 세제곱 x 마이너스 2 사인 x를 적분을 하시면 된다. 근데 이 적분도 어렵거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네, 적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개 적분을 하면 되는데 먼저 파이분의 4에서 파이분의 3까지 여기는 16 사인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사인 x dx로. 그다음 뒤에는 그냥 계산해. 어차피 적분하면 2 코사인 x 플러스로 바뀌겠지. 파이분의 3대 2 파이분의 4대 2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근데 이 시점에서 여기는 코사인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면
마이너스 sin x dx가 dt로 바뀌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구간은 파이분의 4 넣으면 2분의 루트 2니까 이렇게 되고 3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게 빼는 순서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때문에. 그러니까 16의 t제곱 마이너스 1에 dt가 된다. 더하기 여기는 그냥 계산 때리면 3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1이니까 1 2분의 루트 2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계산을 하시면 자 여기는 그러면 16에 t 3승이니까 3분의 1 t 3승 마이너스 t에다가 2분의 1 대입 루트 2분의 2 대입 더하기 1 빼기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마저 계산을 하면 16분의 1에 3분의 1에다가 8분의 1 빼기 요거 8분의 2 루트 2가 되니까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분의 루트 2 이거에다가 다시 더하기 1 빼기 루트 2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럼 그냥 16 가이기면 3분의 2 빼기 16 가이기면 3분의 4 루트 2 빼기 16 가이기면 8 플러스 8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1 빼기 루트 2 상수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1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9 마이너스 3분의 요거 7이잖아 또. 그러면 7 3, 7에 21 21에서 4 빼면 되니까 17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요게 답입니다. 어렵지. 다음 7번 사관학교 문제인데 일단은 이것도 역함수 정적분 그리고 이건 좀 배워야 되는 문제고 f 프라임 x가 다음인 것 같은데 f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데 fx한테 미지수가 두 개 있는 거지. 이거 적분하면 저기 뭐야 그 친구가 되니까 그럼 그냥 적분을 합시다. 적분을 하고 나시면 이렇게 되겠죠. fx는 야 요거 미분한 게 요거잖아, 그치? f 곱하기 f 프라임 x 이 느낌인데 조금 분리를 해서 계산할게. 그쪽이 계산이 편할 거거든.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x분의 ln x 플러스 x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x 적분을 하면 여기는 2분의 1 ln x의 제곱 미분해봐. 그럼 바로 되는 거 알 수 있지. 여기는 k ln x 플러스 c 이 형태가 좀 더 나을 거라고.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2에 이거 대입하면 그러니까 f의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여기다가 그럼 4가 되지. 제곱해서 그럼 2가 되지. 그럼 2 마이너스 2k 더하기 c가 0인 거지. 1 대입하면 어차피 요거 날라가니까 그치? c가 0인 거죠. c가 0 맞나? 잠깐만 맞지. 그럼 c가 0이니까 k가 1인 거죠. 오 됐다. 그러면 fx는 2분의 1 ln x의 제곱 플러스 ln x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0 플러스로 보내보면 이게 무한대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쪽이 더 세지. 그러니까 이쪽 안 보이겠구나. 그러니까 이쪽이 더 세니까 대략 이제 모양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닿지 않고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서 이런 모양이겠다.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겨? 2의 마이너스 2승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 y는 t가 y는 fx와 만난 두 점 중에 작은 걸 gt라고 하자. 그러면 t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가 gt, x는 gt니까 얘는 t는 fx의 역함수. 역함수 해석이 안 되면 뭐 풀리는 문제가 없지. 결국 계속 지금 무조건 하다 보시면. 근데 이 gx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역함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의 부분 역함수란 말이야. gt는 이 부분 자체 더 작은 값이니까. 근데 이제 그 gx 그러니까 얘가 gx야. 이 그림 자체가 그냥 gx라고 보시면 돼요. 축에 대해서 대칭하시면 되니까. 이거와 x축 이게 이제 y축이 되고 이게 x축이 되겠지.
그 다음에 x는 2분의 3이니까 여기쯤에 어딘가에 2분의 3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넓이를 계산하라는 말과 같아. 그럼 이 넓이를 계산할 때 내가 당연히 이제 f의 도움을 받아서 f를 이용해서 적분을 하는 게 당연히 이제 맞는 행위가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하려면 이거야 결국 0부터 2분의 3까지 gx를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 g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하면 x가 ft가 되고 dx가 이제 f'' tdt 계속 했으니까 얘는 일단 구간 떼고 보면 이제 tf' tdt가 된다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구간은 뭘로 바뀌냐면 0일 때 값이 얼마야? 0일 때 0일 때 원함수랑 만난 여기가 2의 마이너스 2승이지. 그다음 여긴 내가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뭘로 찾아주면 되냐면 얘가 2분의 3이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lnx의 제곱 더하기 2ln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lnx가 몇일 때겠니? 1, 3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주면 되니까 1일 때지. 그러니까 x가 2일 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제가 계산을 한 거고요. 이제 뭐 하는 거지? 3일 때니까 졸라 헷갈리네. 그러니까 다시 1, 3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되잖아. 그럼 lnx가 1이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2인 거지. 여기가 2. 그치? lnx가 이제 마이너스 3일 테니까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보셔야죠. 미안. 됐네. 자 그러면 이거 부분적분 할 게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2의 마이너스 2승에서 2의 마이너스 3승까지 f't를 문제에서 줬잖아. 이거라고. 그러니까 t 곱하기 t분의 lnx에 더하기 k 찾아놨잖아. lnt 더하기 1 f'x가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날라갔지. 그러면 결국 얘는 lnt 적분하면 되니까 tlnt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3승 2의 마이너스 2 대입. 그 다음에는 1만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3승 빼기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하면 2의 마이너스 3승 대입하면 여기다가 2의 마이너스 3승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 2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승 이거 빼기 2의 마이너스 2승 대입하면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 그러면 요거 계산이 되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인데 여기 이거 합치면 마이너스 3 2의 마이너스 3승에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러니까 플러스 2 2의 마이너스 2승 요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저게 어쩌고 저쩌고 저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거지.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3승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2니까 2의 3승으로 통분하시면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럼 따라서 A가 2,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4 더하기 9에서 답은 13. 자 8번. 자, 이 문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미적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풀이가 한 3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고 제가 뭐 기분이 좋으면 다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보자. 문제 천천히 독해보면 연속이야.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야. 스프라면 F 항상 양수야.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야. 0보다 작을 때 함수는 알려줬어. 그럼 저 함수는 일단 그려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왼쪽 함수가 fx가 마이너스 4x에 2의 4x 제곱이야. 대략 어떤 느낌일 거냐면 전체적인 모양은 대략 이제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 0 왼쪽에선 양수일 텐데 0 왼쪽에서 음수일 거니까 뭐 대략 이런 느낌일 거거든. 근데 이제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면 미분해보면 되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x에다가 8x를 곱하잖아.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 8에 32의 x제곱 이렇게 되나? 그치? 2의 4x제곱. 그럼 얘는 확실하게 x가 음수일 때 음수지.
그치? 그럼 감소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생기기만 하겠지. 0 대입하면 0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F의 왼쪽 모양은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다음 이제 문제 읽어보면 t가 양수일 때 fx는 t의 실근의 개수가 2고 작은 게 gt, 큰 게 ht. 또 역함수지, 그치? 그러니까 t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왼쪽에 무조건 x는 gt가 존재할 거고 오른쪽 함수가 내가 뭔진 모르겠는데 언제나 실근수가 2개여야 되니까 이쪽도 아마 그냥 무조건 증가만 하는 이런 모양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x는 ht가 된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t는 fx의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계속 역함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역함수들의 관계식이 이거래. 일단 요거 보고 뭐 내분점 이런 게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방식으로 어떻게 풀 건지 일단 보여드리면 어쨌든 오른쪽 fx를 찾아야 돼. 일단 핵심은 오른쪽 fx를 찾아야 그 적분을 하겠지. 0부터 7까지. 자,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찾을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세요. ht가 k-2gt야. 그렇지. 근데 자, 얘가 합성함수잖아. k-2t와 gt의 합성이야. 근데 얘는 fx의 역함수거든. 그러면 이 구조를 내가 합성함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야. h를 그려보면 먼저 누가 가? gt가 가고요. x는 gt라는 함수가 가겠지? 그러니까 여기 t가 양수잖아, 그치? 일단 무조건 t는 양수, 변수가 t가 양수인데 그때마다 저 gt의 값은 음수였지, x는 음수. 음수였잖아. gt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수는 아니고 0보다 작다. 뭐 이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음 함수로 얘가 가는 거지. 뭐 y는 k-2x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겉함수가 이제 k-2t니까 뭐 이렇게 간다고. 근데 얘는 확실하게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 2분의 k가 되면서. 근데 x가 음수인 부분을 보겠다라는 거니까 0이 어디인지 모르지.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0이 어디건 간에 0을 넣어보면 0 넣어보면 여기가 k이기 때문에 어디를 보는 거냐면 0보다 작은 쪽을 보는 거니까 여기를 보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y가 k보다 큰 부분을 보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근데 이 함수가 얘가 이제 결국 y는 ht 이런 함수가 되는 건데 이거의 역함수가 t는 f의 y란 말이야. 오른쪽. 그럼 얘를 거꾸로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요거의 역함수를 내가 구해보면 이거 1차 함수 역함수니까 함수식만 쓰면은 2분의 k-x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쓸게. k-y겠지 변수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함수는 x는 gt의 역함수가 이게 뭐였냐면 t는 fx였잖아. 근데 이 함수를 내가 알고 있다고. 이게 누구냐면 이제 마이너스 4x에 2의 4x 제곱. 그럼 이거하고 이걸 합성한 게 f잖아. 오른쪽 f. 그러니까 따라서 오른쪽 f는 t는 두 개 합성을 하면 마이너스 4에 2분의 k-y에 2의 4에 2분의 k-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정리를 하면 fy라는 함수는 2의 y-k 2의 4 날라가니까 y-k의 제곱. 오른쪽 함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를 다시 이제 x로 바꿔도 뭐 별로 상관이 없을 테니까 오른쪽 fx는 2의 x-k의
2의 x-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단 정의역은 x는 k보다 크다. 그치? 자 그러면 오른쪽 함수가 이것도 대략 똑같이 증가하는 모양이겠지. 그러니까 k에서 근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모양은 원래 이런 모양일 텐데 k 오른쪽에서는 확실하게 증가만 할 거란 말이지. 자 그럼 k가 어디 있는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 생각을 해봐. 오른쪽 f는 일단 이렇게 생겼어. 근데 만약에 k가 음수야? 그러면 내가 함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보고 오른쪽 이렇게 봐야 되니까 불연속이 되니까 k가 음수면 안 돼. k가 0이면 자 이렇게 되면 k가 0인 건데 k가 0이면 적분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k가 0이면 이 k가 0일 때 f는 2의 x에 2의 2x 아니지 x제곱이 되거든. 그럼 이거를 내가 0부터 7까지 적분을 하면 이거 쉬우니까 그냥 바로 보여줄게. 적분이 돼 있잖아. 적분하시면 2의 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7 대입 0 대입하면 2의 49승 빼기 1이지. 그러면 아니잖아. 2의 4승 빼기 1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지. 이제? 그래서 k는 양수여야 된다. 끝. 그러니까 여기 k가 양수여야 되는데 연속이어야 되고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결국 나는 뭘 하면 되냐면 결국 이 오른쪽 함수는 이 fx는 2의 x 빼기 k의 2의 x 빼기 k의 제곱이고 7은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적분한 게 2의 4승 빼기 1이 된다라고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k에서 7까지 2의 x 빼기 k의 2의 x 빼기 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어차피 여긴 적분하면 0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적분하면은 2의 x 빼기 k의 제곱에 7k가 되고 그럼 이게 이제 결국 2의 7 빼기 k의 제곱에 빼기 1인데 이게 2의 4승 빼기 1이니까 따라서 7 빼기 k가 2 또는 마이너스 2야. 그럼 k가 5 또는 맞나? 맞지. k가 5 또는 9가 되면 되는데 9는 말이 안 되지. 그림상 여기가 7이니까. 그래서 k는 5가 된다. 그래서 결국 오른쪽 정확한 f를 찾은 fx는 k가 5가 되니까 2의 x 빼기 5에 2의 x 빼기 5의 제곱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8 대입 9 대입하고 나누면 되니까 끝났네. 8 나오면 6이죠. 6 곱하기 2의 6의 제곱 8 나오면 9지 그치? 9는 여기다 9 나오면 8 답 나온 것 같은데 이게 4분의 3이잖아. 돼서 2분의 8 나왔으니까 16인가?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그러니까 정말 역함수를 확실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정정함 해석인데, 자, 요거는 생략할게. 이거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쉬워서 넣어놓은 거고, 10번도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1번은 제가 좀 해드려야 될 의무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냥 다 할까? 안 할래. 이거 너무 쉬잖아. 너무 쉬잖아. 11번만 내가 할게. 8번 9번은 강의 노트 올려둘 테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자, 11번 문항을 보시면 이 당시 21번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구간 마이너스 1,2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수열을 일단 줬어. 뭐 등비 수열 느낌인 거지. 자,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써볼게. n에다가 1부터 넣었을 때 당연히 일단 시작은 발견적 추론을 하시면 되겠죠. 발견적 추론을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마이너스를 2점 잡고 1을 한 요쯤 잡아볼게. 왜 이렇게 잡는지는 사실 스폰데. 자, 이게 어쨌든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2가 2-1이라서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내가 A1, A2에서 먼저 보면 이게 이제 A1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겠다라는 건데 그때 n에다 1 넣었으니까 sin 2파이 x를 그리면 돼. 근데 sin 2파이 x는 주기가 1이니까 여기서는 일단 이 모양일 거고 뭐 여기 복부 타시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모양이 확정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간격이 1로 잡았으니까 한 요 정도를 내가 한 2로 잡아주면 되겠지. 자, 요 정도까지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n에다 2를 넣어보면 A2에서 A3까지인데 A2는 당연히 마이너스 1부터 A3은 3 넣어보시면 2-2분의 1까지거든. 그럼 여기서 누굴 그려야 되냐면 사인에 n에다 2 넣었으니까 2의 제곱 파이 x를 그리면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근데 이거 2-2분의 1이니까 여기 딱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간에서는 사인 이거니까 얘가 지금 주기가 방금 전 거보다 절반으로 줄어서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미안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임마.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요 하나 모양 간 다음에 하나 모양이 또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이런 느낌이라면 다시 또 절반으로 줄고 나면 요 안에다가 다시 두 개 그려야 된다. 두 개 그려야 된다.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고 다시 또 절반 구간 안에 요렇게 해서 끝까지 이제 계속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은 게 y는 fx야. 일단 되셨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어떤 알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알파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정정함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 정정함에 이름을 붙이자. 그러니까 저걸 내가 라지 GT라고 두면 얘가 이제 알파에서 t까지 fx dx인 건데, 야, 이렇게 되면 g't가 fx인 거고 g알파가 0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결국은 gt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t는 0하고 2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103개가 된대. 자, 그러면 그냥 g를 일단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도함수로 하면서 g를 이제 그려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냥 g를 착실하게 그려보면,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야. 일단 증가를 하겠지. 저기에서 출발해서 한 요 정도 높이에서 일단 적당히 증가를 하겠지. 근데 이 넓이만큼 일단 확실하게 증가했다가 그 넓이만큼 내려갔다가 넓이만큼 올라갔다가 넓이만큼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야, 그러면 저 넓이를 계산을 해놓는 게 맞겠지. 근데 이제 여기가 사인 2파이 x였잖아. 요 구간이. 그럼 여기 한 조각이니까 원래 넓이가 2인데 2파이 분의 1을 할 거니까 이 넓이가 파이 분의 1이거든. 근데 다시 요 구간에서는 2의 제곱파이 x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파이 분의 1을 하면 요거는 다시 2파이 분의 1이야. 요거 한 조각은. 그럼 요건 다시 2의 제곱파이 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작아지는 얘는 2의 3승 파이 분의 1일 거고. 그러니까 일단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그죠? 적당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 0까지 와서 똑같이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요렇게 가겠지. 요 지점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그거의 절반만큼 올라갔다가 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 이거를 근데 제가 잘못 그린 느낌이군요. 네. 두 번을 반복해서 그려버려서 그러니까 미안해. 이게 아니야. 다시 찍어야 되네. 여기야. 미안해. 여기야. 이렇게 돼야 돼. 다시 찍긴다. 너무 힘들어.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모양이 여기서 바뀌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간격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제가. 아무튼 다시 이제 그러면 그걸 절반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두 개 나타나는 거고 나머지 하나씩 나타나는 거야 모양 자체가. 뭐 이렇게 가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x축을 누가 결정할 수 있냐면 알파가 결정을 한다고.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알파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여기가 일단 0인데 요 사이에서 근의 수가 103개가 나와야 돼.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거칠 때마다 두 개씩 생기잖아. 그럼 103이라는 게 뭐냐면 2 곱하기 52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52번이 일단 지나가야 돼. 근데 여기 높이가 일단 이게 파이분의 1이거든. 한 번 지나가면 파이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2파이분의 1이고 두 번 지나가면, 세 번 지나가면 2의 제곱 파이분의 1이니까 52번 지나가면 일단 2의 51승 파이분의 1까지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딱 103개가 돼야 되니까 점점점 가서 맨 마지막에 여기에서 여기가 그러면 2의 52승 파이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거가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딱 닿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52가 아니라 이게 멍청한 새끼 51 더하기 1. 그러니까 여기가 51승 미안해. 여기에 이렇게 딱 닿으면서 이게 이제 딱 x축이 된다 이거지. 여기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생각을 하면 요 길이가 요 올라간 요 간격이 결국은 2의 51승 파이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f에서 요 넓이가 2의 51승 파이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 다 풀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1부터 알파까지 요 함수가 sin 2파이니까 sin 2파이 x를 적분한 것이, 적분 직접 하면은 마이너스 2파이분의 1에 코사인 2파이 x가 될 테니까 여기다가 알파 대입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2의 51승 파이분의 1이 된다. 그럼 요거 계산을 하시면 요거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을게.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서 쓰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2파이분의 1이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파이분의 1에 코사인의 2파이 알파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2파이 이렇게 날려주고 나면 결국 1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알파가 2의 50승 파이분의 1이지. 2의 50승분의 1인 거지. 걷다 로그 씌우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12번까지 하면 역함수 정적분 얘기는 끝인데, 뭐 12번은 사실 역함수 얘기는 아니야. 역함수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12번까지 하면 끝이고요. 작년 수능 28번 문제인 건데, 자, 뭐부터 일단 하셔야 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고 도함수를 쌩으로 줬어. 적분이 되진 않아. 이 문제 어려운 건 그건데, 근데 도함수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차이함수로 보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장점이 뭐냐면 이거를 그리는 게 뭐 전혀 어렵지가 않지. 뭐 이렇게 생기겠지. 생각을 해봐. 멈춰놓고. 자, 여기가 0 대입하면 1이야. 그러니까 y는 x가 이렇게 무조건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교점을 갖겠지. 이것도 1이야. 왜? 1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근데 이게 필요하진 않는데 어쨌든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fx는 대략 극대를 갖겠죠. 이런 모양으로 극대를 갖고 있겠지. 요 1에서. 물론 정확하게 이게 항상 위로 볼록이냐 이게 필요하니까 정확하게는 한 번 더 미분을 해보셔야 되고, 어차피 미분을 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x에 이게 2의 1 마이너스 x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이해되지?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항상 x가 0보다 클 때는, 그치? x가 0보다 큰 데에서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지. 음수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다 언제나. 근데 왜 양수만 봤냐면 양수 t에 대해서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y는 fx인데
대략 뭐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접선을 그었겠지. 그지? 그리고 얘는 실수 전체에 정의가 됐으니까 뭐 0에서 뭐 이렇게 만나고 있겠지. fx 자체가. 이랬을 때 이 접선하고 y는 fx하고 y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gt라 하자.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gt라고 하자인 거고, 당연히 t에 대한 함수겠지. 접선이 뭐 이렇게 막 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g1과 g'1을 계산하여라. 그럼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냥. 자, 봐봐. 자, 결국은 넓이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일단 당연히 0부터 t까지인데, 이 접선의 식이 f't의 x 빼기 t의 플러스 ft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항상 위에 있으니까 이거에서 곡선을 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f't의 x 빼기 t의 플러스 ft 빼기 fxtx가 되는 거야. 이게 gt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1도 대입하고 뭐 미분도 해라 이런 느낌인 건데, 일단 변수가 x이기 때문에 t가 상수 취급을 받아서 변수 분류를 좀 해보시면 0부터 일단 t까지 x의 다시 할게. f't가 앞으로 나가고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요거 먼저 x dx,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렇게 쓸게. ft 빼기 tf't 나가고 0부터 t까지 1 d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dx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요거는 2분의 t제곱이니까 2분의 t제곱에 f't, 요건 다시 t야. 그러니까 플러스 tft 빼기 t제곱 f't 빼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 dx. 한 번만 더 정리하면 tft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f't 빼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dx. 거의 산수지 여기는. 이게 gt. 근데 이게 g' 계산하는 건 되게 쉽거든. g'1 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g를 미분하면 g't는 조금 어렵다. ft 플러스 t f't 빼기 t f't 빼기 2분의 1 t제곱에 f2't 빼기 ft. 그럼 이렇게 다 지워지니까 g't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에 f2't. 근데 f2' 계산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f2'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거 2분의 3인 거지. 근데 G1 쪽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G1은 일단 F1 빼기 2분의 F'1. 이것도 일단 문제가 안 되지. F'1은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F'1 몇이야? 당연히 0이지. 1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거 날라가. 일단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요것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근데 자, 제가 부분 적분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얘가 미분이 편한 함수라고. 왜 미분이 편해? 도함수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부분 적분인 거야. 얘가 미분이 쉬운 함수니까 앞에 있는 1이 적분이 쉬운 함수인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부분 적분 x fx 1 대입 0 대입, 그러면서 1이 날아간다는 거 볼 수 있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f' x dx. 그럼 f1 이렇게 날라갔고 뭐만 남았냐면 0부터 1까지 x f' x dx만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역함수의 정적분이긴 하거든.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이게 원래 f가 프라임이 적분이 안 됐던 이유가 여기에 적분인자가 안 곱해져 있었는데 얘 적분인자가 x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x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맞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의 2의 1 마이너스 x제곱. 이제 적분이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에 여기는 2분의 1 2의 1 마이너스 x제곱 였다가 1 대입 0 대입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0 대입하면은 일단 1 대입하면은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빼기 2분의 2가 되시겠다. 그럼 이거랑 이거를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2분의 1하고 2분의 3을 더하면 저거는 일단 2잖아.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 그러면 3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2가 정답인 거죠. 와우. 뭐이 틀렸냐? 미안해. 적분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이지? 더하기 2분의 2 3분의 2 더하기 2분의 2 여기서 좀 끊어서 뒤에 이제 구분구적법 이쪽은 뭐 쉽거든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구분구적법과 부피라는 주제인데, 일단 구분구적법이라는 거는 제가 적분 수투 시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이렇게 y는 fx에 있다고 치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방식이 뭐냐면 제가 이거를 n등분을 해요. 이렇게 n등분을 해. 요 사이를. 그래서 오른쪽 끝을 연결해서 이렇게 직사각형들을 만들어. 그럼 이 직사각형들을 모두 더하면 당연히 내가 구하고 싶은 면적하고 차이가 날 건데, 이거를 무한등분을 하면 차이가 없겠지.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 k번째 직사각형을 찾아서 일반항을 세워서 이제 계산을 할 거야.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k번째 직사각형을 찾아서 그거를 1부터 n까지 더해, 그거를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면적 a에서 b까지 fx dx랑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 k번째 직사각형의 특징은 요 하나의 간격이 n분의 b-a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간격이 n분의 이제 b-a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첫 번째니까 a 플러스 n분의 b-a,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n분의 b-a 곱하기 2, 여기가 k번째니까 a 플러스 n분의 b-ak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요 길이가 이제 f의 a 플러스 n분의 b-a의 k가 될 거니까, 자 k번째 직사각형을 일단 다 더하면 f의 a 플러스 n분의 b-ak 곱하기 n분의 b-a, 그러니까 이게 세로 가로, 그거를 1부터 n까지 더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 그럼 이게 이제 a에서 b까지 fx dx와 같다. 이걸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바꿀 때 이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독해하는 게 일단 무조건 요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n분의 상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상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구간의 간격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읽는 거지. 어디서부터 지금 계산을 하냐면 a에서부터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인테그랄로 바꿔놓고 누구를 계산하고 있냐면 fx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a에서부터 이 구간의 간격이 b-a니까 어디로 가겠어? b까지로 바뀌겠지. a에다가 b-a를 더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로의 길이 dx, 이렇게 바꿔준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방식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함수를 fx라고 본 거고,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여기를 그냥 a 플러스 x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a 플러스 x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볼 때는 무조건 그냥 구간은 0부터로 보시면 되고, 0부터 어디까지냐면
이제 b-a까지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바꾼 거냐면, 근데 얘네들이 지금 똑같거든. 평행 이동을 시킨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두 번째는 보는 거냐면, 요 아이디어는 n분의 상수를 찾아. 이걸 찾아. 요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k 앞에 붙은 그 상수를 찾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거는 구간 0부터 시작해서 그 상수까지. f의 여기를 이제 무조건 n분의 상수 k가 x로 바뀐다. 그리고 n분의 상수가 dx로 바뀐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기억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는 뭐 문제를 만들어 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럼 자유롭게 만들어 볼게. ln의 뭐 1 플러스 n분의 3k 곱하기 n분의 2 요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얘를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일단 이게 여기에 써있는 k 앞에 붙어있는 얘가 구간의 간격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가로의 길이가 무조건 n분의 3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n분의 3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를 n분의 3으로 바꿔. 그럼 다시 곱하기 3분의 1을 해. 그럼 일단 식이 원상복구가 되겠지. 그럼 3분의 2는 어차피 저 맨 앞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3분의 2의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하고 있어? 1부터 하고 있지. 1부터 구간 간격이 3이니까 4까지. ln에 이게 그냥 이만큼이 x. 이해하시죠? 요만큼이 dx. 자, 이렇게 바꾸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무조건 그 상수까지로 바꾼다. 무조건 0부터 그러니까 3분의 2까지는 똑같고 그 상수까지. ln에 이건 무조건 그냥 1인 거고 여기가 무조건 x로 바뀐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평이동하면 같아지니까 똑같은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쉬운 문제로 여러분이 좀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보면 자, 상수가 k의 개수가 1이니까 간격이 1이겠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n부터. 간격이 1이니까 n 플러스 1까지. 여기에 딱 1이 있으니까 이건 보정할 거 없이 fx dx. 이게 음수가 되는 걸 찾아라. 너무 쉽지? 그러니까 정적분이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2, m이 될 수 있는 거 2, 3, 4, 5까지 될 거고 이쪽에서는 마3, 마2, 마1까지 되겠지. 간격이 1이니까. 그래서 7개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두 번째는 무조건 그 상수까지 0부터 그 상수 1까지로 바꾸고 얘가 무조건 f가 돼서 f의 m 플러스 x dx. 근데 어차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m에서 m 플러스 1까지 fx dx 임은 알 수 있지. 근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유불리가 좀 존재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부피는 그냥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 그림 가지고 예를 들시면 자, 야, 여기 이거가 이 함수야. 그러니까 이걸 밑면으로 하는데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그러니까 입체도형이 이렇게 생긴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단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단면적. 이 단면적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더하면 그럼 부피가 되겠지.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럼 단면적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를 내가 이미 x로 잡으면 요 길이가 지금 x가 될 건데 이 입체도형이 정사각형이래. 그러니까 단면이. 그러면 여기의 넓이가 x제곱이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미안.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고 fx의 제곱이 되겠지. 이걸 fx라고 놨을 때. 그러니까 단면적을 적분한다. 그게 이제 부피의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부피는 주어진 구간에서 단면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뭐 반원일 수도 있고 뭐 정삼각형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워딩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그냥 인테그랄
4분의 3파이에서 4분의 5파이까지 단면적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1 빼기 2x의 코사인 x dx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거 뭐 부분적분을 원래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이게 4분의 3파이하고 4분의 5파이에서 코사인 자체가 대칭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자체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4분의 3파이가 여기쯤 있고 4분의 5파이가 여기쯤 있으니까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럼 얘가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2x였으면 되지. 그럼 얼마큼을 내가 보정을 해주면 되냐면 1 마이너스 2파이만큼을 보정을 해주면 되니까 결국은 이거 많이 연습을 시켰어 제가. 1 마이너스 2파이에 인테그랄 3파이 4 5파이 4 코사인 x만 적분을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바로 적분을 하면 1 마이너스 2파이에 사인 x에 5파이 4 3파이 4 대입을 하면 되니까 요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 요게 2분의 루트 2니까 두 개가 빠지면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파이 빼기 1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2 루트 2파이 빼기 루트 2 요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운동과 곡선의 길이라는 주제인 건데, 자, 요거는 개념을 제가 마지막에 좀 잡아드리면 이제 마지막 주제야. 이게 뭐냐면, 자, 정말 쉬운 얘기야.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물체가 이렇게 평면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수2에서 배우는 거는 수직선 운동인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 방향으로. 그럼 이랬을 때 이 위치를 기술을 할 때 매개 변수화를 시켜서 ft 콤마 gt 이거를 이제 우리는 위치 벡터, 원래는 이제 위치 벡터라고 부르는 거지. 벡터인 거야. 그러니까 위치 벡터라고 약속을 하고, 야 그러면 이제 속도 벡터는 이거를 각각을 미분을 해서, 원리는 크게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g'(t) 가속도 벡터는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f2't, g2't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미분편에서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실제 움직인 요 길이를 구하면 수투에서 A에서 B까지 절대값 VT, DT를 한 게 이게 실제 움직인 거리잖아. 근데 이게 결국 속력이란 말이야. 그러면 미적분에서 실제 움직인 거리는 마찬가지로 속력을 적분하시면 되는데, 이게 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속력은 원점에서의 거리가 이 속도의 크기, 그래서 루트에 f't의 제곱에 더하기 g't의 제곱, 이게 이제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루트에 f't의 제곱 더하기 g'의 t의 제곱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어떤 물체가 실제 움직이게 된 거리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 근데 이걸 응용을 하면 어떤 일반적인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어떤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곡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냐면 요거를 위치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강제로 매개 변수화를 시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이렇게 매개 변수화를 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위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속도는 미분한 거니까 1,f't가 이게 속도가 되겠지. 그럼 속력은 결국 이거를 제곱해서 더한 값이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L을 구하는 방법이 루트에 1 플러스 f't의 제곱 dt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이 문제 풀어보면 위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위치가 ELNT의 FT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움직인 거리가 S가 될 때 시각이 뭐 요렇대. 근데 이제 T는 2일 때 전피의 속도가 1, 적으라는데, 그럼 속도는 미분해서 T분의 2
f 프라임 t 이게 속도가 되고, 근데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해서 마이너스 t 제곱분의 2, f2 프라임 t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f2 프라임 2를 찾으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식을 좀 써보면 움직인 거리가 s가 된다 그랬으니까 s는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t가 어디부터 움직이고 있냐면 지금 t가 1일 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1부터 어떤 t까지,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되니까 속력을 적분하면 되니까 루트에 t제곱분의 4 더하기 f 프라임 t의 제곱 dt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미분을 해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나오니까 이거 미분을 하면 ds dt가 되겠지. 그럼 요게 이제 t제곱분의 4 더하기 f 프라임 t의 제곱에 다시 루트. 그러면 이제 ds dt가 필요하니까 이걸 찾아주면 되는데, 요 관계식을 정리를 하면 2t 빼기 s가 루트 s제곱 더하기 4고 제곱을 하면 4t 제곱 빼기 4ts 플러스 s제곱, 이게 s제곱 더하기 4, 이게 날라가고 4로 약분하면 t제곱 빼기 ts가 1, 그러면 ts가 t제곱 빼기 1, 그럼 s는 t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가 ds dt를 구하면 1 빼기 t제곱분의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얘가 지금 루트에 t제곱분의 4 더하기 f 프라임 t의 제곱이니까 다시 양변 제곱을 하면 1 더하기 t제곱분의 2 더하기 t제곱분의 1 t 4제곱, 이게 이제 t제곱분의 4 더하기 f 프라임 t의 제곱. 그러면 f 프라임 t의 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t 4승분의 1 빼기 t 제곱분의 2 더하기 1, 그럼 얘가 이제 t 제곱분의 1 빼기 1의 제곱. 그러니까 따라서 f 프라임 t가, 이게 f 프라임 t가 t가 2일 때 양수니까 이것도 이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야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f2 프라임 t는 마이너스 t 4승분의 2t, 그럼 얘가 t 3승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f2 프라임의 2는 4분의 1이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6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5.